아침에 읽을 책은 현지 약사가 알려주는 영양제 특강, 염혜진 지음,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늘리는 11가지 방법에, 그래서 현지 약사이니까 영양에 대한, 또 약학에 대한 것에 대한 준비가 된, 의료인으로서 영양에 대한 공부가 준비되었다면 아주 실력이 대단하겠죠. 염혜진 이분은 수석 졸업을 하실 정도로 이화여자대학교 영양학과, 그리고 전공을 식품영양학, 또 약학대학 약학과 또 이렇게 학사하고, 저는 식품영양학이라는 분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현재는 17년째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약사로 일하며 환자분들이 아프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스스로의 몸을 돌보고 영양의 균형을 지켰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17년 정도면은 베테랑이다. 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때 17년 정도니까 악기를 다루든 무엇을 하든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공감이 갑니다. 책을 여러 권 쓰셨네요. 미라클 루틴, 오늘부터 나는 갑으로 삽니다. 지금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이런 책들을 썼네요. 현지 약사가 알려주는 특강 염혜진, 한번 빠르게 낭독을 해볼까요? 요약을 하면서 프롤로그. 아프고 지친 몸으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골골 백세는 싫어요. 현재 병원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영양제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현재 먹고 있는 약과 몸 상태 등을 파악해서 약사가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은 약국에서 상담받고 온라인으로 비슷한 제품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영양제와 약국의 영양제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비급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가공품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니 겉은 같아 보여도 다른 제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약학적인 건강식품, 기능식품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니까 참 최첨단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수준을 가진 영양학적인, 또 약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의과학적인 그런 영양 제품이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두루뭉실 만들어진 제품도 많죠. 오메가3만 감안해도 한 3,000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1등급과 3,000등급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겠네요. 중장년 이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쇠 현상을 경험하면서 원래 잘하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등등 아파서,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첫 번째 제대로 된 식사, 둘째 다양한 영양, 셋째는 식품과 약, 영양제, 이렇게 약사로서 또 영양소를 또 자격을 딴 사람으로서 17년간 이렇게 노하우를 가졌다는 것을 부각시켰네요. 제대로 알고 먹자, 이럴 땐 이런 영양, 또 이렇게 제대로 알고 먹자 파트 1번이네요. 영양제, 홍수시대에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자, 비타민C의 1권장서시량은 100mg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결핍이 나타나지 않는 최소량을 항산화효과나 잇몸출혈, 또 색소 침착 등의 더 다양한 효과를 보려면 실제로는 적어도 하루에 1000mg 이상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비타민C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몇 개나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따진다면은 겨울 생것 한 개에 30mg니까 한 33개를 먹어야 되네. 자, 이렇게 고추, 비타민C만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채소, 과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긴 하지만 비타민C만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오염된 속에서 자, 다 똑같이 보여서 이분은 또 너무 또 약사로서의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부각성을 많이
두셨네요. 요즘 너무 피곤한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일반 의약품과 의약품 영양제에 대해서 의약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기능식품이라고 기능 인정을 받은 것들이 있고, 기타 가공품은 일반 식품이랑 요즘 나오는 영양제품에서 많이 보입니다. 뭐 홍산 녹용 등 뭐 캔디, 홍성은 등등 가공품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홈쇼핑에서는 어쨌든 저렴하게 이제 많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죠? 박리 다매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영양제는 처음이라 뭐부터 먹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 첫 번째,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생활 습관, 식습관이 어떤지를 살피고,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D, 햇빛을 많이 쬐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둘째로, 자의적인 판단은 자제하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간 영양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전문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금 가장 필요한 것부터 드세요. 가장 필요한 것부터 드세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이 이제 타겟으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B군 등등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40대 이후가 되는 사람들, 30대 이후라도 그동안 독소를 많이 먹었다면 이제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도 빼는 것에 집중을 두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껴봅니다. 빼지 않으면 그 독소들이 온갖 여러 가지 방해하는 교란 물질이 되어지니까요. 자, 넷째로, 약효를 고려한다면 일반 의약품 영양제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한다 라고 했네요. 이거 너무 많은데, 영양성분 3333의 비밀은 뭘까요? 영양제 책임 없고는 있지만은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것들이 있죠. 그냥 거의 대부분이 빼고, 독소를 빼고 이미 세포 속에, 세포의 문을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로 몸에 불량 영양들이 혹은 또 화학물질들이 세포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거 먹은들 그것이 영양으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섭취를 할 수 있다면 참 도움이 클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 보다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기초 영양부터 시작을 했네요. 기초 영양을 어떻게 섭취하면, 영양이 표시사항 제대로 읽기, 건강기능식품, 또 GMP, 우리 우선 식품안전청에서 나온, 안전처에서 나온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일반 기존 의료 체계 속에서의 이분은 아무래도 그 소속된 일반 의료 체계 속에서의 공부가 되신 분이니까 아주 이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신 스타일의 책을 쓰셨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영양제 사용 기한은 확인하기.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영양제로 불리지만 일반 의약품, 외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가공품 등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뭐 액상시럽제 등등등등이 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은 정말 그 산화된 것들은 아주 독소가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고, 돈 주고 산 영양제 효과 높이는 법은 해서 어떻게 할까요? 영양제별 복용 시간은 고려하되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공복이 먹을 수 있는 유산균, 비타민 B, 복합제, 엽산, 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타민 A, D, E, K, 지용성 영양제는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먹으면 좋지 않느냐. 마그네슘 하루 중 아무 때나, 밀크시슬은 식사와 무관한 밀크시슬은 이제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 효과가 나타나는 적용 용량을 적어도
1에서 3개월 먹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는 일반적인 세포들이 변화되는 시점이 3개월, 뭐, 그 이상 되고, 뭐, 7년 또 평생 한 번 정도 바뀌는, 또, 뭐, 뇌 기능의 세포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다면 상호작용도 따집니다. 상호작용,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비타민 B군 영양제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3는 나이아신 형태가 아닌 나이아신 아미드형을 먹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도움을 받자. 고지혈증 약증에서 리피드 같은 수신 계열약은 코엔자임 Q10 부족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은행 저출물이나 오메가3 영양제를 또 주의하고, 왜냐면은 이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넘어가서 이럴 때는 이런 영양제를 먹자. 피로가 심할 때 먹는 영양, 피로가 그 비타민 B군들이 여러 가지 세포를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주는 영양제들이니까,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비타민 1, 2, 3, 뭐 6, 7, 9, 12, 뭐 비타민 17까지도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ATP를 만들어냅니다. 필요한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ATP를 생산하는 에너지 대사가 바로 비타민 B군이다.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만성피로, 구근염, 신경통 등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B군은 어느 하나만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어 다 같이 들어있는 복합된 제품을 최적 섭취량으로 드시기를 원합니다. 비타민 C는 스트레스와 관계된 호르몬인 콜티솔, 아드레날린 모두 부신에서 분비됩니다. 이때 비타민 C가 부신에서 이 호르몬들의 생성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광재 교수 비타민 C에서는 뭐 상한선을 아주 높게 책정하고 있죠. 유튜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안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그 마그네슘의 쩔림이라든가 이렇게 근육의 안정에 도움이 준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신경세포나 신경 안정에, 또 혈중 지질 개선에도, 안구 건조증, 또 기억력 개선에, 염증 개선에, 혈전 예방 등등에 다시 말해서 혈액을 좀 잘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죠. 인삼과 홍삼은 어떨까?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 중에 하나이고, 자연 강장제로 사용되었고 만성 피로에, 면역 증진에, 또 성기능 개선 등등에 도움되어진다. 핵심 성분은 진세노사이드이며,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린 가공이고, 또 진세노사이드가 인삼보다 많다고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 인삼과 홍삼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면서 섭취를 하자. 비타민 B군 영양제는 8가지 비타민을 묶은 것으로 각각은 다른 역할을 하지만 같이 있어야 더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일반 의약품부터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했네요. 그래서 고령자의 경우에 저산증이 있고, 뭐 이런 비타민 B12의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당뇨약, 대산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결핍이, 비타민 B12 결핍이 우울하고, 소화기 장애, 인지장애, 그러니까 뭐 약 먹고, 뭐 먹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한 진료를 통한 약은 자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약 먹고 뭐 먹고 그렇게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영양소 B1, B2, 5, 6, 9, 12 이런 것들에 각각 하는 역할도 있지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을 하니까 복합이 도움이 된다. 근데 복합도 얼마나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또 기술적인 어떤 특허가 있느냐, 이러면 더 한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화를 막고 싶을 때 먹는 영양제는 뭐 어떤 것이 있나요? 비타민 C를 고르는 법은
B12를 포함한 종합영양제 노화에 진행되면 입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B12의 중요성, 그리고 항산화 영양제는 비타민 C와 E, 그러니까 C는 수용성이고 E는 지용성이고, 그 다음에 셀레늄 같은 거는 아주 그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인데, 토양에 따라서 셀레늄이 아주 고갈된 토양도 있고 하니까 셀레늄을 섭취하려면 견과류 중에서 브라질 너트를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브라질 너트, 퉁퉁하고 큰 아주 견과류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브라질 너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거울 밀도가 낮아지면은 참 위험하죠. 낙상이 아주 위험하고, 나이가 들수록 여기서 한번 잘못되면은 참 온 가족이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그냥 시중을 드느라고 얼마나 생고생들 합니까? 자, 2022년 걸 대사학회에서 50세 이상 남성과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칼슘과 비타민 권고, 양은 일반적인 양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도 있겠지만, 그냥 다양하게 골고루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내는 살아있는 균이다. 유산균도 이것도 기술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유산균을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없으면은 그 코팅에 위산에 죽지 않을 어떤 기술력의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2중 코팅, 4중 코팅까지도 기술력 있는 것들은 위산에 죽지 않고 장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적더라도 위산에 죽지 않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 C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그것은 다양한 이제 나름대로의 우리 한국에 있는 고려은단, 유한양행 등등의 이런 것들을 또 등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장단점을 따져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거 비타민 C도 다양한 있던 제조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아스코르브산이기 때문에 아스코르브산 중심으로 되어진 것들이 있고, 등등 이렇게 속세림 유발하지 않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칼슘화 어떤 비타민 C 등등도 요즘 제품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먹기에 좀 쉽고 또 우리 인체에 맞을 수 있는 것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풍 환자, 여러 결석 환자, 암 환자라면 비타민 C 경구 제제를 섭취하지 마세요 해놨네요. 비타민 C를 투여해서 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기능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5에서 암 환자가 비타민 C를 임의로 메가도즈 요법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 결석이 있거나 성풍 환자인 사람은 또 이것이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약학적인 부분에서 말했습니다. 형님 안에는 천연 비타민 C나 중성화 비타민 C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식약처에서 따르면은 천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세척, 거칠거끼고 또 분쇄, 건조, 냉동, 아우처, 여과 등등 이렇게 거친 것에만 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술력이 된 것만 이게 식약처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시점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식약처의 기준 마크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